30평짜리 새 집을 단돈 1억 5천만 원에, 그것도 주문한 지 일주일이면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은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통 단독주택 한 채를 지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서너 달, 길면 반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TV 만들던 그 삼성이 이제는 아예 집을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집을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내냐고요? 우리가 아는 집은 땅을 파고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몇 달 동안 인부들이 땀 흘려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이 집은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냉장고를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집도 공장 생산 라인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왜 삼성이 갑자기 집 장사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집인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집의 정체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식 이름은 삼성 AI 모듈러 홈입니다. 모듈러라는 말이 좀 낯설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레고 블럭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레고는 미리 만들어진 블럭들을 가져다가 조립하기만 하면 성도 되고 자동차도 되잖아요. 모듈러 주택이 딱 그런 개념입니다. 집을 이루는 커다란 방덩어리, 그러니까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트럭에 실어 땅으로 가져가서 크레인으로 얹어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처음부터 벽돌 쌓고 콘크리트 붓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든 완성품을 가져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완성도가 높냐면요. 단순히 벽만 세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삼성은 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려 80% 이상을 공장 안에서 미리 완성해버립니다. 벽과 바닥은 물론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 수도관, 형광등까지 다 공장에서 설치를 마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 에어컨, TV 같은 가전제품까지 미리 딱 자리를 잡아서 설치해놓고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살림살이가 거의 다 갖춰진 상태인 거죠. 입주하고 나서 벽에 구멍을 뚫거나 배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가구장 규격이나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위치까지 전부 가전제품에 딱 맞춰서 만들어지니까요. 이 집이 실제로 태어나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간제작소라는 회사의 공장입니다. 삼성이 이 분야 전문 기업인 공간제작소와 손을 잡은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무로 집 짓는 노하우까지 하루아침에 갖출 순 없으니까요. 이 공장에 가보면 유자 모양으로 생긴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집에 뼈대가 세워지고 배선이 깔리고 수도관이 연결되고 조명이 달립니다. 마치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조립되는 것처럼요. 이 공장 하나에서 하루 평균 2채, 한 달이면 무려 40채의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생산 라인을 4배로 더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한 달에 40채면 1년이면 수백 채의 집이 이 공장 하나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걸 짚고 넘어가야겠죠. 도대체 얼마냐? 가격 말이에요. 삼성 AI 모듈러 홈, 이건 기본 가전제품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30평짜리 집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집 크기는 10평형, 30평형, 40평형 중에서 골라서 주문하면 되고요. 1억 5천만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기존 방식으로, 그러니까 철근이랑 콘크리트로 짓는 단독주택은 보통 이 모듈러 주택보다 훨씬 비쌉니다. 모듈러 주택의 비용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 기존 방식으로 전세금으로 평생 남의 집 살이를 하느냐, 아니면 그 돈으로 내 명의의 새 집을 갖느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게다가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진 설계 모듈을 고르기만 하면 완성까지 딱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땅만 준비돼 있다면 주문하고 일주일 뒤에 새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집 한 채 지으려면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비 오면 공사 멈추고 인부 구하느라 애먹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그 고생을 다들 아시잖아요.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날씨의 영향도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집의 대부분을 실내 공장에서 만드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장 안에서는 착착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품질도 훨씬 균일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짓는 것보다 공장에서 기계로 정밀하게 찍어내는 게 오차가 훨씬 적으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슬슬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싸게 짓는 집이 과연 튼튼할까?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삼성집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조, 그러니까 나무로 짓는 집이거든요. 나무집이라고 하면 왠지 불에 약하고 금방 낡고 태풍에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당 부분 오해입니다. 먼저 화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의외로 두꺼운 목재는 불이 붙어도 겉면만 새까맣게 타서 오히려 그 탄층이 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줘요. 요즘 짓는 목조주택은 불이 잘 안 붙도록 특수 처리한 난연 목재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철골 구조보다 화재 시 버티는 시간이 더 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철은 뜨거워지면 순식간에 힘을 잃고 휘어버리지만 두꺼운 나무는 천천히 타면서 형태를 오래 유지하거든요. 그러니 나무집이라 불에 위험하다는 건 옛날 얇은 판잣집 이야기지 요즘 정밀하게 만드는 목조주택엔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론 모듈러 주택에도 분명한 약점과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게 단열과 결로 문제예요. 모듈과 모듈을 잇는 연결 부위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찬 기운이 들어오고 심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난방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음도 콘크리트 벽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집은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값싸게 대충 찍어낸 저가 모듈러와 삼성처럼 대기업이 품질을 관리하며 만드는 모듈러는 완전히 다른 물건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이라는 이름값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걸고 파는 만큼 대충 만들었다간 회사 신뢰가 통째로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대출과 땅 문제예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1억 5천만 원은 어디까지나 집값이지 땅값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집의 형태와 등기 방식에 따라 은행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는 점은 미리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전자회사잖아. 냉장고,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왜 갑자기 집을 팔지?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알맹이입니다. 삼성이 집 장사로 돈을 벌겠다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삼성이 진짜로 팔고 싶은 건 사실 집 그 자체가 아니라 삼성의 AI 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은 스마트싱스라는 스마트 홈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이나 목소리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외출할 때 나 지금 나가 라고 한마디만 하면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고 조명이 꺼져요. 잘 때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알아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냉장고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레시피까지 추천해줍니다.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끝내는 것도 말 한마디면 되고요. 문제는 이런 미래형 AI 홈을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해볼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냉장고 한 대, 세탁기 한 대 따로따로 보는 걸로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을 때의 편리함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아예 통째로 그 경험을 담은 집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 담당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소비자들이 AI 홈을 체험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선택했다고요. 즉, 이 집은 삼성에게 있어서 거대한 전시장이자 동시에 판매 채널인 셈입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진 다음에 가전을 하나씩 들여야 하지만 모듈러 홈은 처음부터 모든 게 딱 맞게 탑재된 상태로 배송되니까 소비자는 문을 여는 순간 완성된 AI 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 노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오랜 고민을 AI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75%가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침입이나 범죄, 화재나 누수, 그리고 비싼 에너지 비용이에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보안이 취약하고 사방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냉난방 손실도 큽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은 신축 아파트보다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가 1.7배나 높다고 해요.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아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뼈아픈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삼성은 이걸 AI 기술로 하나씩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AI 도어캠이 문 밖에서 수상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그 화면을 거실 TV에 바로 띄워줍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보안업체 S1에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화재를 막기 위해 연기를 인식하는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칫거리인 에너지 비용은요.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를 쓰면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고 특수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활용하면 난방비를 53%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놓은 셈이죠.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시장에 삼성만 뛰어든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엔 아주 오래된 라이벌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LG입니다. 국내 가전시장의 영원한 맞수인 두 회사가 이번엔 집을 놓고 또 한 번 정면으로 맞붙게 된 거예요. 냉장고 전쟁, 세탁기 전쟁, TV 전쟁에 이어서 이번엔 집 전쟁인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싸움에서 먼저 총을 쏜 쪽은 삼성이 아니라 LG였다는 점이에요. LG는 삼성보다 한참 먼저 이 시장에 발을 들였거든요. 2023년에 LG 스마트 코티지라는 모듈러 주택을 처음 공개하고 2024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8평짜리 작은 세컨드 하우스,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가서 쉬는 별장 개념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시장이 될지 안 될지 간을 본 거죠. 그러다가 반응이 오자 LG도 점점 라인업을 늘려갔습니다. 이제는 22평, 24평짜리 제대로 된 살림집까지 내놨어요. 이 신제품들의 시작 가격은 각각 1억 9,950만 원, 2억 3,350만 원 정도입니다. LG는 기존 제품들과 비교하면 평당 가격을 최대 76%까지 낮췄다고 밝혔죠. LG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AI 홈 허브인 싱큐온을 비롯해서 스마트 도어,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걸 기본으로 다 넣어놨어요. 심지어 LG는 전라북도 김제의 스마트 코티지에서 실제로 하룻밤 자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까지 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하룻밤 자보고 좋으면 사라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LG가 먼저 시장을 다져놓은 곳에 삼성이 더 낮은 가격과 더 강력한 AI를 앞세워 뛰어든 형국이니 두 회사의 자존심 대결이 얼마나 치열할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과 LG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두 회사 모두 사실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자사의 AI 플랫폼이 통째로 깔린 공간을 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냉정합니다. 가전시장이 이제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에요. 냉장고나 세탁기는 한 번 사면 10년씩 쓰잖아요. 이미 웬만한 집엔 다 있고요. 그러니 새로 팔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성숙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더 이상 크게 자라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가전을 담당하는 부문은 최근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면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자사 플랫폼이 깔린 공간을 확보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그 회사의 가전을 쓰게 되고 고장나면 그 회사 제품으로 바꾸고 관리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까지 이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집 한 채를 팔면 그 안에서 수십 년간 매출이 계속 흘러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냉장고 한 대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집에서 쓰게 될 모든 삼성 제품과 서비스의 입구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집을 다음 먹거리로 보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시장 규모도 무섭게 커지고 있어요.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4년에 약 5,600억 원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3조 7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사이에 시장이 몇 배로 껑충 뛰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부가 부족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모듈러 방식을 밀어주고 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집을 빨리, 많이 지어야 하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삼성도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담당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누적 1만 채를 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어요. 그리고 삼성의 야망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북미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 회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과 호주, 그리고 미국 하와이 같은 곳에서도 사업을 본격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2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에서는 삼성전자가 건설 명가인 삼성물산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 모듈러 홈을 선보여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무려 66평 규모로 삼성물산이 튼튼한 집을 짓고 삼성전자가 AI 가전과 냉난방 시스템을 통째로 넣은 형태였어요. 가격대는 32평 기준으로 3억 원대 후반에서 4억 원대 초반으로 이야기됐는데 국내용 단독주택보다 훨씬 고급형인 셈이죠. 외신에서는 이걸 두고 거대한 전자제품이 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집 한 채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기기가 된 셈이죠. 이 글로벌 모델은 단독주택을 넘어 4층 이상의 중층 건물, 사무실,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단독주택에만 머무를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라고 하면 결국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뮤창이엔시라는 회사와 손잡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형 모듈러 주택도 개발하고 있고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LH와 함께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LG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LG는 GS건설과 손잡고 자이 아파트에 자사의 AI 홈 허브 싱큐 온을 심기로 했거든요. 집안의 가전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회사 다 자기가 직접 짓는 집에는 AI 홈을 통째로 심고 남이 짓는 아파트에는 솔루션만 쏙 집어넣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까지 전선 없는 전쟁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집을 갖는다는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몇 억, 몇십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게 당연한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1억 5천만 원으로 마당 있는 새 단독주택을, 그것도 최신 AI 기술이 다 들어간 집을 일주일 만에 가질 수 있다면요.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엔 꼭 짚어야 할 현실적인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땅값이에요. 이 1억 5천만 원은 어디까지나 집 자체의 가격이지 그 집을 놓을 땅값은 완전히 별도예요. 도시 한복판 비싼 땅이라면 집값보다 땅값이 몇 배는 더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골이나 외곽에 이미 땅이 있으신 분, 혹은 저렴하게 땅을 구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대출 문제입니다. 땅에 단단히 고정되고 정식으로 등기가 되는 집이라면 일반 주택처럼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형태에 따라서는 대출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단열, 방음 같은 품질 이슈인데 이건 결국 어떤 업체가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크게 보면 이건 단순히 삼성이나 LG의 신사업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문화 전체가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아파트만 바라봤어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아니면 낡은 빌라, 그게 사실상 전부였잖아요. 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고 똑똑한 집이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 사람들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해질 겁니다. 꼭 도시의 아파트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의 집을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들어 경쟁하면 할수록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소비자에게 이득이니까요. 냉장고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그 냉장고가 들어갈 집까지 통째로 만들어 파는 시대. 처음엔 좀 낯설고 신기하게만 느껴졌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신기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몇 달씩 걸리던 집이 일주일로, 몇 억씩 하던 새 집이 1억 5천으로. 이런 변화가 몇 년만 더 쌓이면 우리가 집을 대하는 방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옛날엔 집 한 채 지으려면 몇 달씩 걸렸다며 하고 신기해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땅만 있다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삼성표 AI 아니면 그래도 역시 튼튼한 콘크리트 아파트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삼성이 던진 이 흥미로운 변화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